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대학교 사학과 김병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자, 제가 발표할 내용은 문학에서의 문무대왕, 전근대의 문학, 특히 조선시대의 한시를 중심으로 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문학과 관련해서 요 문무왕과 관련된 내용을 좀 제가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한된 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좀 그래도 이 문학과 관련된 작품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려면 아무래도 한시를 좀 감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먼저 머릿말에서부터 좀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에서 현재까지 문무왕, 특히 이제 문무대왕이라는 표현을 써갖고 제시가 된 것은 주로 이제 소설 쪽에서 그동안 많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설 작품으로 두 개를 좀 제시를 해봤는데, 뭐 우종철의 통일대왕 김범민, 뭐 신라 제30대 문무대왕이라는 소설도 있고, 또 박시윤의 문무왕 김범민 몸을 태워 대업을 이루다. 이것은 이제 문무대왕 새로운 신라를 열다. 자,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발표된 대표적인 소설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도 문무왕의 여러 가지 업적 가운데 이제 통일대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제시가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요 문무대왕과 관련된 소설 가운데 또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이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 이런 내용을 다룬 작품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김정산의 나당 8년 대전이라는 이런 소설도 이제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찌됐건 간에 좀 제한된 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문무대왕을 잘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찾다 보니까 생각 외로 오히려 신라 다음인 고려 시대보다는 조선 시대에 좀 집중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자,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이제 물론 삼국유사에 보이는 뭐 후국영설화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하기도 하지만 뭐 대왕암이라든가 가문사, 이견대, 그리고 이 문무대왕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한시들에 대해서 몇 수 좀 감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는 문무대왕을 줄여서 제가 대왕으로 뭐 약칭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에서 한시를 몇 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고려 시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통일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신라의 삼국 통일을 먼저 많이 떠오르지만, 고려 시대 작품들의 전반적인 특성은 삼국 통일 그러면은 오히려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의 후삼국 통일을 좀 부각시킨 그런 문학 작품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상외로 우리가 보통 조선 시대 그러면 뭐 성리학적인 그런 보수적 가치관이 중시되다 보니까 오히려 신라의 삼국 통일이 부각되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데, 생각외로 오히려 신라의 삼국 통일이 조선 시대에 좀 부각되는 그런 경향이 많고, 이것은 대왕뿐만이 아니라 뭐 김유신이라든가 아니면 태종 무열왕 등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제가 이 문무대왕과 관련된 그런 작품들, 한시들을 제가 이제 찾은 한시 가운데 발표된 순서대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받은 책 같은 경우에는 좀 활자가 작다 보니까 시들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제시한 시는 요 시부터 포함해서 뒤에 두 개까지 총 세 개는 문무대왕의 통일대업을 묘사한 조선시대의 한시들인데, 자, 요것은 최남두가 지은 이견대 기우문이라는 제문에서
지금 이제 올라와 있는 시입니다. 자, 한번 보면 신라의 문무께서는 동해의 용왕이 되셨으니 높은 데는 아직 남아 있고, 여기서 높은 데가 이제 이견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남은 은택은 깊고도 깊구나.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하시니 재앙을 돌려서 상소롭게 하였도다. 자, 유민들은 지금도 잊지 못하는구나. 지금까지 초가을이 되도록 혹독한 더위가 오래되었네. 논밭은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심은 벼가 죄다 시들어 버렸도다. 이미 도마뱀을 채찍질하였고 다시 무당을 땡볕에 세웠네. 아직도 가랑비마저 인색하시니 백성들에게 어찌 이런 재앙을 땅을 지키는 자 두려워하여 희생의 패백을 장차 올리오니 용이시여 그대는 저의 청을 듣고 비를 일으켜 흠뻑 내리게 해주소서. 자, 요게 이제 그 최남도의 한시인데, 자, 내용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시에서는 대왕을 문무라고 표현하였고, 높은 데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견대를 가리키는데, 지금의 그 이견대는 이제 1979년에 이제 새로 지은 것이고, 당대의 이견대와 같은 위치인지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시를 지은 최남두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기도를 하면 이제 감흥이 나타나는 그런 신령스러운 장소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제문은 앞에서 한자를 확인했다시피 그 사원 29의 한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당시 이제 치러졌던 경주 지역의 기우제 풍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제 앞에서 표현하기를 오랫동안 그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그런 가뭄이 지속되어 곡식들이 모두 말라 버렸는데, 무당을 땡볕에 세우면서까지 비가 잘 내리기를 기원할 정도로 이제 절박한 상황이었음을 그 표현된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끝부분에 이제 땅을 지키는 자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게 경주 부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경주 시장님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경주 시장님이 나와서 이제 용이 된 대왕에게 기우제를 지낼 정도로 어쨌든 그 문무 대왕이 굉장히 경주 지역 사람들한테 그 끼치는 영향이 대단히 이제 컸음을, 특히 또 당시에는 농경 사회였는데 그런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까지 이제 생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는 이것도 홍량호라는 사람이 쓴 그 이견대 그 이제 기우문에 그 들어 있는 시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천지는 네 개가 있지만 오직 동해가 가장 크니 해와 달이 숨을 내쉬는 곳이며 모든 강이 돌아가 모이는 곳이로다. 구름과 비를 일으켜 만물을 적시니 아득한 변화는 그 끝이 없다네. 옛날 문무의 신성함이여 서라벌에서 크게 나라를 열었으니 육룡을 타고 하늘을 날아서 사만을 통일하고 한 집안을 이루었도다. 섬 오랑캐가 국경을 침범한 것에 분개하시고 백성들이 당한 재앙을 슬퍼하셨네. 천승을 가볍게 여기고 매미가 허물을 벗으니 수국에 의탁하여 신령스러움을 드러내셨도다. 자, 뒤에 내용이 더 나와 있지만 대왕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부분만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 눈여겨 볼 만한 점은 이 시를 지은 홍량호 역시 경주 부윤으로 당시에 재직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그 경주 시장님들께서 농사가 잘 안 되었을 때 항상 문무대왕부터 찾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그 앞에서 섬 오랑캐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것은 외구의 침범으로 그 백성들이 이제 당한 고통에 이제 분개하고 슬퍼한 그 대왕께서 죽어서 용이 되어서라도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결심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왕의 업적과 결단력 그리고 애민 정신을 매우 이제 높이 평가하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 자,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최남두의 그 이견대 기우문도 마찬가지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무왕의 그 문무대왕의 통일대업을 묘사한 또 조선시대의 한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 조긍섭의 이제 괴릉이라고 하는 한시인데 한번 이거는 이제 간단하니까 빨리 읽어 보도록 할게요. 계림을 돌아보니 길이 얼마나 나 있는가. 괴릉의 소나무와 잣나무에 석양빛이 짙어지네. 사만통일의 대업이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옹중에 부는 서풍에 눈물이 글썽이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칠원절구의 이제 한시인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 볼 만한 게 괴릉이죠. 보통 괴릉은 원성왕의 무덤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조선 시대에는 이 괴릉이 이제 대왕의 무덤으로 이제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조긍석 역시 그 앞에서 제시한 그 홍량호의 한시와 마찬가지로 그 대왕의 업적 가운데 그 사만통일의 대업을 이제 가장 높이 평가하고 이를 이제 그리워하는 마음을 한시로 이제 담아냈음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문무대왕의 그 사만통일 대업을 묘사한 한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대왕암이라든가 뭐 이견대 이런 그 문무대왕과 관련된 사적들을 다룬 조선시대 한시에 대해서 또 몇 수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 시는 이정의 그 이견대 이수라는 그 시 가운데 그 두 번째 시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대왕암 그리고 이견대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왕암 아래 파도는 천길 이견대 머리 달판흔 하니 어찌 바다의 문에서 옥피리를 불지 않는가. 온 산의 붉은 나무들이 넋을 잃는 것 같구나. 그랬습니다. 자, 대왕암, 이견대 그리고 감은산은 대왕을 이제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사적들 가운데 이제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읽어본 한시는 요거 그 이견대에 걸려져 있는 현판 가운데 지금 이제 오른쪽이 첫 번째 시고 가운데가 이제 두 번째 시고 맨 왼쪽에는 이제 작자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자, 가운데 부분에 있는 그 두 번째 한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는 그 이견대 외에 이제 대왕암까지 등장을 하고 있어서 앞에서도 그 대왕암에 그 노을이 이제 있는 사진을 좀 보기도 했었는데 대왕암 주변으로 이제 파도가 치는 모습이 시를 읽는 동안 연상이 되죠. 자, 그리고 이견대 머리 달 반은 하나 요거는 그 이견대 처마 끝에 걸린 그 달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바다의 문은 사실은 이제 바닷가를 문학적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대왕의 아들인 그 신문왕이 용으로부터 받은 그 만파식적 그 옥피리와 함께 이게 이제 좀 생각이 나게 합니다. 자, 만파식적 같은 경우에는 그 통일신라에서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것을 진정시키고 태평성대가 오기를 기원할 때 이 피리를 불었다고 하는데 부르고 나면 모든 나라의 걱정이 이제 사라졌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반영한 부분이 어찌 바다의 문에서 옥피리를 불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 대왕암 앞에 그 바닷가에서 왜 만파식적을 불지 않느냐. 그 당시에 이제 뭐 문제 그 작자의 그 생존 그 상황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 임진왜란 때 이제 그 일본군 그 왜적들이 쳐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느낀 감정을 이제 그 시에다가 이제 투영한 것으로 이제 여겨지는 구절이 지금 살펴본 어찌 바다의 문에서 옥피리를 불지 않는가가 되겠고 또 마지막 구절 뭐 온 산에 붉은 나무들이 넋을 잃는 것 같구나. 여기에는 그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강토가 일본군에 의해서 피로 물들까 이제 근심하는 시적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자, 임진왜란이라는 위기의 극복을 이제 대왕과 관련된 사정 및 이제 설화에서 찾고 있는 시가 바로 요 이정의 이견대라는 이제 한 시가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요것도 이제 그 최남두의 그 한 시인데 요것은 유이견대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이견대에서 논일며라고 이제 제목을 해석을 했는데 요것도 이제 칠원절구의 한 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견대, 대왕암 외에 이제 감은사까지 등장하고 있죠.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재미난 점은
가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줄여서 감사, 그리고 대왕암 같은 경우에는 줄여서 이제 왕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이제 칠언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줄여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일단 한번 읽어보면 푸른 산 마주보니 바다문이 열리고 그 사이에 높디 높게 솟은 이견대, 가문사와 대왕암은 천고의 여자취 석양에 부는 어부의 피리소리 몇 곡이 구슬프게 들리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거는 사실은 대왕의 그 통일대업을 묘사했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옛 영광이 이제 사라진 모습에서 좀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제 구슬프게 느끼는 그런 또 시적자의 그 감정이 이제 좀 담겨 있어서 앞에서 확인한 시들과는 좀 대조를 이루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 지금 이 영광스러운 그 시절에 대해서 이제 시적자가 관련된 사적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회상한 시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그 실학자 그 성호 이익이 쓴 그 이견대라고 하는 또 한 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시는 좀 그 특별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미리 얘기하자면 효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비는 아들 생각, 아들은 아비 생각, 산천이 가로막혀 동서가 혼미한데 아비는 아들 만나고 아들은 아비를 만나니 삼성이 높은데 이견대에서 해우하였도다. 자애로운 원숭이와 먹이를 입속에 머금은 까마귀가 함께 모였으니 옛 은혜와 새 기쁨이 함께 무르익었구나. 왕께서 이르시길 지금껏 나라의 주인이 없었는데 정성이 신명을 감격시켜 통하게 되었다고 하시니 태자는 절하고 춤추며 꿈의 나이를 받아 만백성이 우러러 환호하며 함께 노래하였네. 그대는 계림의 천년 깃들을 보지 못하였는가. 혁혁한 왕업이 이로부터 무궁하도록 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얘기를 하자면 일단 그 실학자로 유명한 그 성호 이익이 이제 쓴 시인데 신라왕 부자,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문무대왕과 그 신문왕이 이제 재회하는 기쁨을 이제 악부시의 형태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생사를 초월해서 이제 천리로 이어진 그 부자 간의 사랑과 부자 유친의 윤리가 고사를 통해서 잘 반영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죽은 문무대왕과 그다음에 이제 신문왕이 이제 만나서 이제 기뻐하는 모습을 이제 이익이 상상해서 이제 쓴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중간에 자애로운 원숭이와 먹이를 입속에 머금은 뭐 까마귀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자, 이것은 그 고사에서 따온 겁니다. 단장이라고 하는 고사에서 이제 그 원숭이 고사를 따온 것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새끼가 잡혀가는 것을 보고 이제 쫓아오는 원숭이가 결국은 이제 몹시 슬퍼해서 이제 죽었는데 그 배를 갈라 보니까 이제 창자가 끊어졌음을 이제 확인했다는 고사에서 이제 지금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에 대한 그 어미의 사랑을 이제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 문무대왕이 이제 아들인 그 신문왕에 대해서 이제 느끼는 감정, 애끓는 사랑을 이렇게 반영한 것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전반적인 역사적 사실을 좀 고려하면 김음돌의 반란 등 이제 대왕의 사후에 김음돌한 그 신문왕한테 위협이 되었던 사건들의 발생을 이제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먹이를 입속에 머금은 까마귀. 이것은 그 반포지요, 즉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그 이제 부모한테 먹이를 물어다 준다는 이제 고사에서 이제 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신문왕이 그 아버진 그 문무대왕한테 이제 지극한 효성을 보여줬다, 그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뭐 가문사 건립을 완공했다든가, 대왕암을 조성했다든가, 또 뭐 이견대를 이제 지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사를 인용한 이유가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사적들을 건립한 것에서 이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 7구에서 이제 19까지에도 고사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일단 그
이제 그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대왕이 이제 지극한 정성으로 신명, 천지신명께 기도한 덕분에 신문왕이 이제 출생했고, 이후에 이제 장성에서 나라를 다스릴 군주가 되었음을 나타나는 것인데, 끝에 보면 여기 이제 꿈에 나이를 받았다는 표현이 보입니다. 그게 이제 목령인데요. 목령은 이제 무왕목령의 고사에서 나온 말로 부자간의 사랑을 부각시킨 그런 이제 그 용어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음에 제가 이런 고사가 나오게 된 내용을 지금 소개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얘기에 그 문왕세자 편에 이제 나와 있는 고사가 되겠고요. 요거는 뭐냐면 아버지인 그 문왕이 아들 무왕한테 더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살을 이제 더 살 수 있도록 이제 보태 주었다. 그래서 문왕은 97세까지 살았고 무왕은 93세까지 살았다는 이제 고사를 지금 인용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신문왕이 이런 대왕의 정성과 배려에 이제 감동해서 이제 기뻐하면서 나이를 받아 이제 즉위하였고, 이런 것들을 만 백성이 이제 함께 즐겼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여기서 만 백성은 이제 고구려 백제 유민들까지 이제 포함한 내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이제 대왕의 통일대업까지도 이제 묘사되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가장 이제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왕과 이제 신문왕이 감격적인 상봉을 통해서 신라의 천년 깃들이 빛나는 그런 왕업이 이제 영원히 전하게 되었다고 이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학 작품들 몇 수를 좀 살펴봤는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대왕의 통일대업을 부각시킨 한시, 그리고 이제 대왕과 관련된 사적들을 중심으로 이제 시적자의 감정을 반영한 한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주제로 나눠서 살펴봤는데, 물론 양쪽 주제에 모두 겹치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살펴본 경우처럼 그러니까 이제 대왕의 이제 자식 사랑, 그리고 신문왕의 이제 부모 사랑, 효도, 이런 것까지 이제 반영되어 있는 경우도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서두 머릿말에서 이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 이제 한시가 지니는 이제 공통점은 고려 시대와 달리 오히려 조선 시대에 와서 신라의 삼국 통일을 높이 평가하게 되는 내용들이 오히려 더 부각된 점을 이제 엿볼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문무대왕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지금 제가 제시한 한시들은 제목에 이제 이견대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이견대를 중심으로 좀 살펴봤는데, 이외에도 뭐 대왕암이나 이제 가문사를 주제로 한, 그리고 이제 또 만파식적 같은 경우도 이제 포함된 사례가 상당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편의상 제가 이렇게 분류는 했지만 모두 다 겹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히려 문무대왕을 좀 조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 시대의 어떤 문학 작품들을 좀 더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제시하고 싶고요. 사실 문무대왕이 전 시대에 걸쳐서 문학 작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호응령 설화도 한편의 문학 작품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일단은 지금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문학 작품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긴 했지만 아직 이제 발굴되지 않거나 조명되지 않은 한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가 오히려 문무대왕을 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그리고 제가 머릿말에서도 일단 제시를 했는데, 지금 현대 우리나라의 영토, 그리고 한국인이 이제 형성된 근본은 문무왕 때의 통일대업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좀 사실은 뭐 무열왕이라든가 아니면 김유신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된 측면이 있지만, 관련 사적들과 더불어 대왕 또한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면서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